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파요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파요나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즈 러브 네. BL BL. 정말 맛있는 단어. 네. 요즘 핫한 단어입니다. 그죠? 자, BL이라는 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BL이 정확히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의를 좀 드리고 갈까요? 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BL에 관한 원래 아니메도 봤었고 아니메. 아니 네. 일본 만화? 일본 만화. 그러니까 하이. 애니메이션. 네, 일본 하이. 애니메이션.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메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외국에서도 맞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메도 봤었고 그냥 망가 버전으로도 봤었고. 어머, 네. 예. 왜냐면은 그 일본에는 이런 빌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도 봤고 또 인터넷에도 또 사이트 잘 돼 있는 데 많잖아요. 또 원문은 모자이크 예, 안돼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정의 먼저 얘기해. 네. 우리 너무 흥분했어요. 맞아요. 너무 아니 정의 얘기하라니까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번 네. 기회에 한번 논문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BL이라는 장르가 아까 그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공통되는 특징들이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래 BL은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으나 요즘 들어서 이제 유행하는 BL물 혹은 퀴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의 그 트렌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에 포함되는 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모섹슈얼의 사랑에 내재된 헤테로섹슈얼의 흔적.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게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얘를 좋아하지? 이게 굉장한 클리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외모 특징에 따라서 공수 구분을 한다. 공격 수비. 그렇죠, 공격 수비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외모 특징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져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외모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 네 번째는 공수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번 공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공은 좀 능력 있는 사람, 수는 되게 자신감 없는데 얘가 왜 나를 사랑하지? 이런 것들. 일단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학문 성교를 무조건 포함한다. 네. 그래서 그 성적 만남이 꼭 그렇게 이야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의 기반을 두고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산된 그쵸? 것들이 훨씬 네. 많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피시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고 해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모 특징에 따라서 공수 구분한다든지 학문 성교를 꼭 포함한다든지 이런 지점은 요새는 좀 많이 없죠. 그죠, 대중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유명한 네, 것들에서는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품들은 저희는 다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혹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에 착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BL을 접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맞아요. 다들 아무래도 야오이 막 이런 걸로 그 게이로서의 그런 좀
어떤 눈을 뜬다. 네,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근데 참고로 저희 교수님 저 시험에 나오나요? 이거? 시험에 낼게요. 네. 시험범인 줄 알고. 아 정말요? 네네. 이거 나와요. 네. 외우세요. 네. 이거 지금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딱 이거 내가 준비했어 하면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어라고 저희한테 문서 공유를 딱 해줘서 열어봤더니 막 일본 학자가 쓴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 막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와 얘는 진심으로 준비했구나, 엄청 진지하게 준비했구나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BL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작품 하나를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BL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피시하지 못한 지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작품만 다루는 것보단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요새 들어서 어떤 의미를 가는지 네.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맞아요.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죠. 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팟캐스트 하나를 파시는 게 그럴까요? 앞으로 BL만 다루는 BL 팟캐스트를. 팟캐스트. 네. 그래서 작품 하나씩, 매 에피소드에 작품 하나씩. 너무 재밌다. 파이오는 두 분이서 어머 하실래요? 야오나를 아예 나오세요? 한번 나가세요.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BL은 보이즈 러브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네. 그런 소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그 만화나 드라마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그 만화의 뭐 장르들 있잖아요. SF, 뭐 스릴러, 막 이렇게 순정 뭐 이런 네. 게 있다고 하면은 BL도 그거의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그냥 정해진 성별의 남성으로서 그 정체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사랑을 하는 그 그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퀴어랑은 좀 다른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그쵸.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퀴어 영화와 BL 영화, 약간 혹은 BL물과 뭐 퀴어물 이 지점에 다른 점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퀴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네. 저는 진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롤이라는 영화고 캐롤. 저번 아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캐롤이라는 영화가 정말 인생 영화고 그다음에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당연히 봤고 물라이트 당연히 봤고 약간 이렇게 좀 유명한 퀴어 영화들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이게 또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BL이랑 퀴어의 그 다른 지점은 네. BL은 좀 더 트렌디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트렌디 드라마. 그러니까 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맞아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죠. 퀴어 영화 자체도 감독분들이 다 대부분 다 그 게이나 레즈비언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본인의 자서전처럼 뭔가 본인이 겪었었던 일들, 특히 물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랬었었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도 약간 게이 작가분이 책을 쓰셨던 거였나? 근데 그분이 게이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감독님들의 어떤 테이스트를 맞춰가지고 본인의 삶을 좀 우리들의 삶을 좀 조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퀴어 영화들은 대부분 좀 시대극이 많아요. 그러니까 캐롤 같은 경우도 20, 30년대 맞아요. 뭔가 1920년대, 1920, 30년대였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도 80년대였었네요. 7, 80년대.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옛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까지의 그 연대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뭔가 퀴어들이 좀 압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 약간 이런 거를 좀 조명을 해서 약간 우리의 삶이 이랬었다. 약간 우리의 삶이 뭔가 지금이랑 다르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뭔가 사랑을 했었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만든다면은 BL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청춘 드라마, 청춘 드라마. 네, 지금 트렌디한 느낌을 좀 많이 가미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좀 판타지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뭐 시대극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되게 적고 보통 다 현대극. 그렇죠. 보통 다 네. 현대극들. 청춘물.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퀴어라는 어떤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그 내용에 최신에 유행하는 어떤 트렌디함을 넣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렇게 두 지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BL물은 조금 더 뭐 연애가 부각된다고 보세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 혹은 그런 케미 같은 것들? 네.
잘생긴 남자 둘이서 잘생긴 남자 둘이서 잘생긴 남자 둘이서 꽁냥꽁냥 거리는 걸 이렇게 맛있게 우리는 보는 맛있게 약간. 보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판타지 같은 요소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우연히 짝사랑하게 된 상대방이 게이일 확률은 정말 적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BL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으면 걔도 당연히 게이고 맞아요. 그렇지. 옆집 맞아요. 선생님 게이, 뭐 앞집 친구 맞아, 게이, 다 게이. 같은 반 친구들도 남자랑 썸 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럴 확률은 좀 적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은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좀 판타지지 않을까. 맞아. 근데 요즘은 그래도 퀴어랑 BL도 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게이이신 분들이 좀 연출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쵸, BL 그쵸. 쪽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리얼리티가 살지 않나. 근데 퀴어랑 BL을 굳이 나누자면 저는 좀 그런 성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네. 그래서 좀 더 BL 쪽에서도 리얼리티가 살고, 살고. 네 퀴어도 아마 앞으로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나온 퀴어 영화들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레드 화이트 앤 로열 블루. 로열 블루. 아시죠? 네. 보셨어요? 보진 못했어요. 그것도 약간 BL과 퀴어의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소재 자체는 굉장히 판타지적인 굉장한 배경이잖아요. 판타지잖아요. 영국 왕자와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우연한 기회로 국제 행사에서 만나서 그것도 공화당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또 엄청난 맞아요. 판타지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엔 서로 싫어하다가 나중에 또 좋아지고 막 근데 나중에는 약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서로 고민하고 막 헤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BL과 퀴어의 좀 경계? 그 어둠에. 그리고 사실 그 콜미 바이 네임도 좀 딱 BL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퀴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저도 같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BL과 BL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저기 뭐지? 배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BL 테이스트가 맞아요. 들어간 느낌이긴 해요. 보이즈 러브 테이스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약간 퀴어 영화의 그 퀴어 영화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브로크백 마운틴 그것도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여자분이신 거 아시죠? 소설가. 작가가요? 원작자가. 근데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BL 좀 상당히 하드한 BL 소설이 나왔다. 원작이. 원작 작가가 동인녀였다. 그렇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뭐 그분의 성향은 잘은 모르지만. 브로크백 마운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재개봉했을 때 한번 보러 갔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쨌든 좀 대중적으로 약간 알려지게 되려면은 배우들의 비주얼 합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니까 맛있어야 된다. 네. 이 영화로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캐롤도 배우분들 합이 너무 비주얼이 맞아요.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케이트 블란쳇이랑 루니마라를 붙일 생각을 하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BL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여성향? 여성들을 맞아요.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 배우 2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남성 타겟보다는 여성 타겟이 좀 더 잘 먹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GL도 있잖아요. BL에 반대되는 개념. 그렇죠. 있죠. 걸스 러브라고 하는. 있죠. 그럼 그거는 그럼 남성향인가요? 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여성향. 그것도 여성향. 그것도 여성향. 아 그래요? 남성향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남성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너무 에로로 맞아요. 그거는 조금 GL은.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지혜를 물어보시는데 볼 적이 많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도 몇 개 봤었어요. 지혜도 생각해보면 몇 개 봤더라고요. 이제 화연아님 테이스트의 끝은 어딘가? 그러게요. 궁금하다. 아니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설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봤었던 만화가 하나 있어서 설정이. 레진 코믹스에서 제목이 기억 안 나거든요. 마법 학교 컨셉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여자 아이 둘이서 뭔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뭔가 그림도 너무 일러스트레이션 같고 그러니까 뭔가 동화 같은 느낌도 되게 네, 많이 네. 들고 네. 캐릭터가 너무 뭔가 합이 좋았었어가지고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럼 GL도 BL도 모두 여성향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소비를 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지 그 않을까요? 여성들이 그 장르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장르를 파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늘 BL은 그렇다 치고 GL은 왜 먹히지? 그럼 약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사를 이제 정리해 놓은 논문에서는 그거에 관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애초에 BL 시장 자체가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거기만 이제 원래는 팠었는데 요새는 이제 주 소비층이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전보다는 애초에 그래서 여성향에 대한 의무는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원래부터 그랬다.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다. 어. 네. 하긴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 BL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2차 창작으로 먼저 거의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팬픽 같은. 그럴 수 있죠. 팬픽이나 음. 그 이게 동인녀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동인녀의 동인 자체가 그 동아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었던 캐릭터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다시 뭔가 팬픽이나 만화로 창조하는 사람들을 네네. 동인이라고 동인녀라고 불렀었어요. 음. 그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2차 창작으로 시작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차 창작을 활발히 하는 사람은 여성분들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테이스트랑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테이스트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남성분들이 2차 창작을 한다고 하면 또 더 거칠고 뭔가 와일드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에로스럽고 약간 이런 게 더 에로틱하고 약간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2차 창작으로 따지면. 근데 여성분들이 만드시게 되면은 뭔가 본인의 판타지라든 이게 이제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이거든요. 네네.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그리시는 게 더 뭔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좀 결합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남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게이들이다 보니까 남자랑 남자가 사랑을 하면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었던 그 판타지를 그렇게 딱 접목시켰을 때 작품이 되게 좋게 재밌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2차 창작으로 시작을 했었던 그 장르가 지금은 완전 오리지널 틱하게 된 게 다 이제 그렇구나. 여성향 맞아요. 그런 게 많죠. 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뭔가 그 미려함, 아름다움 이런 거를 그런 것들 잘 캐치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연애하는 순간 혹은 썸 타는 순간의 그 간질간질함, 간질간질함 이런 그런 거에 것들을 대한 너무 잘 네. 캐치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여성향으로서의 그 장르로서 발전한 게 너무 맞아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타겟팅이 다 아마 드라마들도 맞아요. 게이분들도 있겠지만 타겟팅을 거의 여성분들로 잡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시리즈 중에 시멘틱 에러도 네. 보면 그 갑자기 아저씨 리액션이 네. 그 시멘틱 에러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감독이나 배우랑 같이 해가지고 리액션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씬들 중에 하나 물론 약간 스포입니다. 그 저기 주인공들이 좀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밴드를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테일한 장면을 보고 우리 연출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진짜 배우 표현이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잘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요. 그 다쳐가지고 그 팔에다가 이제 그 반창고를 붙여주는데 네. 한 번 이렇게 붙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왜 네 이게- 번째 손가락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거. 다쳤으니까 맞다. 그 상처를 살살 누르면 안 한다. 네, 되니까 안 되니까 살살. 이렇게 엄지나 이쪽
이 두 번째 손가락까지로 쓰면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쪽 네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하면은 뭔가 네. 부드럽게 아하. 붙여지니까. 그렇죠. 붙여지니까 그래서 와, 이 디테일이 정말 장난 아니다. 근데 그게 연출님이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배우님이 배우가 알아서 한 하셨다. 거예요. 맞아요. 오. 배우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출이 와, 진짜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이 배우가 이렇게 살리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거기 미쳐버리는 거죠. 그쵸. 그런 디테일들. 맞아요. 그걸 맞아요. 또 알아채고 그 음. 디테일을 맞아요, 감지하고. 맞아요.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라는 그런 지점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오타쿠들 그쵸. 인여 인남들 미쳐버리고. 그럼요. 아주 미치죠. X에 막 연성글 쓰고 그걸로 그럼요. 트위터 네, 트위터에 그쵸. 연성글 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음. 답변이 괜찮았었나요? 여성향에 대한. 네네네. 네. 저는 좋은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에서는 어쨌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2차 덧붙이자면 2차 창작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코믹 월드라고 해가지고 음. 한국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도 행사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2차 창작물을 사고 팔 수 있고 거기서 코스프레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거든요. 하겨울 이런 데서. 하겨울역. 네, 하겨울역 이런 데서. 근데 거기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대부분 다 BL 2차 창작이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창작을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없고 그런 코믹월드 나오신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간질간질하고 그 되게 디테일한 테이스트 이런 게 좀 그 여성향으로서의 BL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해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너무 빨리. 네, 근데 그때 같은 반 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동인녀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5학년인데요? 5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처음으로 하겨울역 가보고 그랬었어요. 5학년 때 학교 진짜 빠르다. 네, 진짜 옛날이죠. 진짜 빨라요. 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중2, 중3 이쯤이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대박이다. 그때서부터 이제 읽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근데 그때는 좀 되게 디나이얼 혹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래서 근데 이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연애를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되게 좋은데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한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주변에 이제 그런 아무래도 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는 여성분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이런 지점을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다고 해야 될까?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빠르셨네요. 네. 파이어나님은 중2, 중3 때 어떻게 처음 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계기가 이거 자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1, 2학년 때쯤에 다니던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공부하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같은 선배 그 누나들이 갑자기 자기가 그 영상을 막 보는데 그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 네네. 영상으로 갑자기 코트 막 야동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그 정말 게이 야동. 네, 누나들끼리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갑자기 자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지? 대체 뭘까? 맛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주 가는 만화 책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런 게 있네. 근데 거부감이 없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뭐 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장르를 내가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제가 자주 가는 재물포에 만화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재물포역에 만화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만화책방에서 그 주인분께서 제가 무슨 19금 만화를 집어도 그냥 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이즈 러브 야오이들이 다 19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냥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모른 척하고 한번 빌려볼까 이랬는데 네.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계속 보게 됐었던 게 좀 시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뭐 아까 저 빠르다고 했는데 뭐 초6인가 중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접했었던 계기. 비슷하네요. 네. 거의.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보러 가게 됐었던 게 중2, 중3. 중2, 중3.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그 시절 작품은 다 기억이 잘 안 나고 네네네. 최근에 와서 단편 네. 단편들이 많아서 단편들이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리뷰를 하려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집어서 봤었어요. 네네. 추천도 많이 받고. 네네. 근데 저는 정말 야화첩이 정말 야화첩 재밌더라고요. 아세요 지금도? 그럼요 알죠. 야화첩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요? 레진 코믹스의 비엘 작품인데 맞아요. 참 나 방금 목소리 떨렸어. 참 그 맛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시대극이에요. 그 옛날 조선인가요? 네, 조선이죠. 조선시대 극인데 그 주인공인 수가 되게 춘화를 그리는 야한 춘화를 그리는 맞아요, 사람인데 맞아요. 이 춘화로서 뒷세계에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공인 주인공이 이름도 나 너무 재밌게 봐서 이름도 기억나. 공이 승호고 주인공 수가 나겸인데 승호가 나겸을 잡아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남색을 할 테니 이거를 춘화로 그려라.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둘이 점점 사랑에 빠지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 네네네. 근데 참 뭐 조만간 그 제가 야화첩 리뷰한 거를 네. 올리시나요? 야오나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야오나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정말 최고의 춘화가는 나겸이 아니고 작가님이다. 맞네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맞네. 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본인 아니까 약간 본인의 어떤 정신적 캐릭터가 그대로 투영돼. 너무 재밌었어요. 그 비엘이 가지고 있는 클리셰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안 좋은 클리셰들을 좀 시대극이라는 걸로 좀 많이 타파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시대극이 주는 그 신선함. 네, 그거를 잘 섞어서 그 당위성을 만드시는 게 전 너무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좀 가능한 어느 정도 부분이 있죠. 받아들이는 네, 것들. 가능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그 춘하를 그리는 주인공이 나겸이 같은 경우는 그 천민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오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양반이 천민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것도 있고 내용상 그 양반이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백정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너무 박수 치셔. 장발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 번 더 가시죠.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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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약간 그 고추장 CF 같은 느낌인데 맛있게 맵다. 맞아요. 그 느낌인데. 맛있게 맵다. 야화첩은 지금 다 결제해놨기 때문에 빨리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빨리 보세요. 이제 보다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뷰라고 하더라고요. 시즌 2 할 때까지. 세상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서 야화첩도 드라마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순화되겠지만. 삼식 씨는 네. 이번에 의무감에 하나 보고 왔죠. 근데 뭐 말이 의무감이지 그냥 예전부터 보려고 생각은 했었던 건데 네. 시멘틱 에러를 시멘틱 에러. 네, 어떠셨어요? 쭉 봤어요. 네. 근데 제가 BL 드라마를 처음 본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봤고 예전에 그 신입사원도 봤었고 김정광수 감독님. 네. 김정광수 감독님 신입사원도 봤고 그 신입사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배우분 중에 그 문지용 배우님이 네,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너도? 겹치니? 겹치네. 큰일 났다. 네. 아무튼 그분 그것도 재밌게 봤고 네. 완전 BL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거 두 개인 것 같아요. 본 거 중에는 그것도 그리고 저것도 짧게 봤어요. 그 밀크 초코 쉐이크인가? 뭔지 뭔지 아시죠?
오, 왜? 오. 이름부터 너무 맛있죠? 달콤한. 우리 밀크하고 음. 초코가 밀크 초코 쉐이크 맞아요? 제목 맞아. 맞아요? 나는 근데 또 주인공 커플 말고 서브 커플이 괜찮다. 오케이. 그 아, 카페 커플. 카페 사장 카페 사장하고 사장님이랑 우리 밀크하고. 밀크랑 아주 음. 귀엽더라고. 아무튼 그 시멘틱 에러를 이번에 시멘틱 에러랑 그 신입사원에 대한 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거를 남녀로 바꾸면 굉장히 한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 유행했던 그 미니 시리즈의 플롯을 그대로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논스톱. 아니요, 논스톱 이런 거 말고 말고? 논스톱은 시트콤이고 아, 그쵸. 그 미니 시리즈. 네, 미니 시리즈. 아. 그때 뭐가 있죠? 그 당시 광기? 제가 모르는 드라마인데. 아무튼 뭐 아마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드라마가 뭐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과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 네. 나와서 이렇게 뭐 어떻게 서로 투닥투닥 하다가 뭐 좋아하게 되고 뭐 때문에 헤어지고 막 이러는 거. 네네. 그 문법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용 자체가 신선한 건 없다. 너무 뻔한 스토리. 플롯 자체는 아. 뻔하다. 하지만 그냥 그림이 예뻐서 이거를 재밌어서 보는 것 그쵸. 같다. 그림이 예뻐서. 결국 그건 것 같더라고요. 왜요? 너무 활짝 웃으시네. 그 시멘틱 에러도 그림이 예뻐서 맞아요. 이렇게 보게 되더라.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박사원 배우가 네네네. 빨리 전역을 하셔가지고 네. 둘의 케미를 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박사원 배우만 보면 보라색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라색. 보라색? 웬 보라색? 그 왜 중간에 그 술집에서 키스하는 씬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비하인드 보셨어요? 그게 두 사람 컬러를 배정을 해가지고 네. 조명이 나올 때마다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 배경 컬러를 많이 썼었대요.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확인하는 씬에서는 그렇구나. 보라색으로 맞아요. 합쳐지는 거예요. 보라색하고 그런 조명을 또 썼구나. 그 저기 추상우는 약간 뭐라 그러죠? 올리브 그린이라 그러나? 약간 그런 색. 네, 맞아요. 왜 컬러를 좀 그렇게 배정을 맞아요. 해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씬에서 뭔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색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서암 씨를 보면은 박사원 배우 그쵸. 빨리 전역하세요. 전역하시고 네. 전역하셨나? 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쵸. 전역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쵸. 연예인 남의 군 생활은 빨라. 네, 남의 군 생활은 빨리 가요. 군대 안 가셨으면은 더 버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윤재찬 배우랑 같이 해가지고. 그쵸. 윤재찬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지? 재찬은 맞는데. 네, 재찬 박재찬 아닌가? 박씨예요? 재찬이가 무슨 성이 뭐지? 몰라요. 저는 캐릭터 이름만 자꾸 해가지고 추상우. 우리 상우. 추상우와 박재찬. 네. 박성환. 그쵸. 박재찬 박사원 맞죠? 왜냐면은 태국은 또 BL 드라마가 저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활성화가 돼 있었다 맞아요. 보니까. 저 그래서 지금 요새 태국 드라마 보잖아요. 어머. 그 팬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하죠. 팬미팅에서 또 요즘은 과감하게 막 뽀뽀 이런 거 맞아요. 해주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박서원 배우랑 박지찬 배우가 그렇게 팬미팅까지 계속 해주셨었으면은 그러게요. 그랬으면 훨씬 더 더 잘 됐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 네, 됐지만.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군대 때문에 잠시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슬프고 약간 이런 그렇죠. 일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시멘트 여러 방황하고 나서 그래도 한 6개월은 활동을 하셨어야지. 맞아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갔으니까요, 그죠? 거의 바로 갔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둘이 박재찬 배우랑 박서원 배우 꽁냥꽁냥 거리는 사진 많이 올려주시죠. 맞아요. 엄청 올라가고 또 유튜브 왜 무슨 딩고 같은 채널에도 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이렇게 하는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인터뷰 하고. 같은 것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아이돌들 나오는 그런데 가면은 꼭 저기 우리 재찬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뭐 요새 서함이 형이랑 어때요? 뭐 이러고 뭐 서함이 형이 뭐 잘 챙겨준다. 그러면 둘이 뭐 반지 같은 거는 했나요? 막 이런 질문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 장난으로 막 형 다음에는 뭐 다이아 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재밌다.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또 막 펼치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창작이 결국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뭐 팬미팅도 오히려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는 BL이 예전에는 뭔가 퀴어라는 장르랑 나오게 되면 그 캐릭터로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배우들 중에서도 그래서 필모에서 자기 그거 안 빼기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 너무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BL이나 퀴어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 인기에 힘입어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다양한 작품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BL 촬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왜 BL 드라마에서 나오는 혹은 BL몰에서 나오는 클리셰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잠깐만 읊어드리면 원래 옛날에 있었던 작품들, 특히 일본에서 나온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소년 내러티브로 너무 당연하고 수가 좀 가려내야 돼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 그리고 공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주로 그런 게 많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러티브랑 비슷한 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허구적 요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알고 보니 주변 사람도 다 게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친이 네. 여자 절친을 내주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게이가 아니야.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야. 이 내러티브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계속 부정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결국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 근데 요즘 최근에 드러나는 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드러나기도 했지만 좀 첫눈에 반하는 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능력 있는 공과 자신감 없는 수.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은 무조건 키가 크고 커다래야 되고 흉통이 커야 되고 그죠? 흉통. 네, 흉통이 커야 되고 수는 아직도 좀 여리여리한 게 있고. 스투핏이 좋아요. 네, 그렇죠. 수투핏이 좋아야 되고 공들은 그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데 자꾸 아닐 것이라 부정하다가 결국엔 인정하는 서사가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섹스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 사귀고 거의 끝나는 거. 맞아요. 사귀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뭔가 사귀게 그 된 내면 시점에서. 묘사도 더 확실하게 하고. 근데 사귀고 나서 묘사한 작품들도 있어요. 있긴 네, 있나요? 동거하거나 아니면 같이 대학 다니거나 약간 예컨대 아. 원래 그 시리즈 중에 저기 그 겨울지나 벚꽃 네. 원래 그게 이제 학생 때부터 그 대학 다니면서 직장 들어가서도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시즌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물론 그것도 19금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쇼츠로 봤습니다. 예, 19금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만화를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19금 버전도 있고 19금 버전은 물론 섹스가 도드라져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버전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다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연령대가 좀 낮아졌나요? 그 보는 타겟층 연령대가? 근데 사실 뭐 부모 걸 도용해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등급. 등급이요? 연령 네. 시청 가능한 등급. 이런 거. 등급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만화에선 조금 낮아지거나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근데 만화 컨텐츠 쪽에서는 아직 19금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BL은 드라마 쪽은 저희가 아무래도 성인이니까 네. 연령대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뭔가 12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한 15세? 15세 이 정도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세 드라마로 봤을 때. 예전에는 막 뭐 진짜 야한 거 안 나와도 그냥 동성애 관련된 그쵸, 거 나오면 그러면은 무조건 아예 19세 19금 막 딱지 이런 거 붙어버리고. 많았잖아요. 무조건 맞아요. 19금이죠. 맞아요. 무조건 19금이었죠. 맞아요.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금인 줄 알고 봤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럼 어떤 클리셰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네. 제가 이거 이제 야오나에서도 한번 이번에 촬영 저기 컨텐츠 나왔었던 거에서도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돈이 없어 수치라고 말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돈이 없어 수치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없어가 그 야오이 BL의 정말 클래식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미려하고 여리여리한 수와 정말 흉통이 크고 키가 큰 공이 나오잖아요. 제 표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둘의 그 차이를 저는 10 돈이 없어 수치라고 두는 거예요. 이 등치 차이를 10 돈이 없어 수치. 수치. 네, 이거를 이제 점점 네. 어떤 클리셰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 돈이 없어 수치면은 뭐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그 분들의 수치는 마이너스 2. 이 정도. 마이너스 2 돈이 없어 수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그거는 어떤 느낌인데요? 거기는 이제 건장수가 나오는 거죠. 떡대수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죠. 떡대수라고 하죠. 뭐 떡대수 아방공 막 이런 건가요? 미려공, 미녀 미남공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그 뭐지? 저는 약간 덩치 차이 있는 거 좀 좋아하고. 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미려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게이로서 BL을 봤을 때 뭔가 그 좀 공감하고 약간 이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입이 그쵸. 좀 돼야죠. 맞아요. 입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살짝 오 돈이 없어 수치 정도까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없었어. 돈이 없어. 왜냐면 돈이 없어서 너무 충격적이게 덩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약간 충격적으로 덩치 차이가 나요. 그 영화 이렇게 관객 수 얘기할 때 엄복동 수치 얘기하는 네, 거예요. 엄복동 수치처럼 그런 것처럼. 네, 돈이 없어 수치를 제가 만들었어요. 몇 엄복동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좋다. UDB. 아 UBD구나. UBD. UBD 지수. 나도 돈업 지수 만들. 너무 웃기다. 뭐 클리셰가 진짜 많죠. 뭔가 그 수 쪽보다는 공이 정말로 좀 크고 크고 건장하고 스투핏이 좋아야 되고 근데 또 대형견 같아야 되고. 그렇죠. 대형견 같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다. 근데 클리셰 따라가면 진짜 공들이 되게 그 능력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무조건 직업도 되게 딱 짱짱한 직업인 맞아요. 경우도 짱짱한데 막 엄청 좋은 데 살고 엄청 좋은 맨션 이런 데 살잖아요. 그죠? 보통 회사 상속자인 경우가 되게 상속자인 많고. 경우도 많고. 현실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삼성과 손주랑 사귀는 거랑 비슷한 거야. 진짜로. 삼성과 손주랑 사귀는 거랑 재벌 비슷한 3세. 네, 재벌 3세랑 사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클리셰는 좀 자신감 없는 수가 이렇게 공이랑 만나가지고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아니메는 특히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속마음이 진짜 많이 나와요. 혼자 독백하고 혼자 알아서 해석하고 혼자 알아서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야오이 BL에 나오는 수들은 다 네. MBTI에 NF가 무조건 들어가요. NF가 들어가는 망상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고. 많고. 제가 NF거든요. 저도 NF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BL을. 그렇네. 우리도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랑 썸 탈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괜히 신경 쓰고. 그건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들의 생각은 사실 뭐 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재벌 상속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대입해가지고 사용해서 일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 일본 가자마자 4개월 만에 애인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일본어도 진짜 빠르게 배우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로 그때 막 약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왜냐면은 수들이 특히 수동 공격에 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수동적이죠. 네, 진짜 수동이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야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재밌다 이러고 보지. 그렇죠. 이제 좀 나이 들고 보면은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그렇죠. 저 그 시멘틱에를 볼 때 진짜 짜증났던 게 걔 추상우 걔 뭐 이렇게 뽀뽀할 때마다 자꾸 톡 끼는 거야. 그쵸. 안 된다고 왜 이러면서 자꾸 진짜 도망가는 거야. 그쵸. 너무 그거 보면서 약간 쟤 엄청난 회피형이다. 그치. 하지만 또 박사원 배우한테 잡히면 진짜 잡히기 딱 좋은. 박사원 팔로 이렇게. 그쵸. 체격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네. 진짜로. 그거는 몇 돈이 없었을 시점 될까요? 저는 한 8 돈이 없었지. 8 돈이 없었지. 네. 너무 어마무시하게 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8 돈이 없어. 맞네. 돈이 없었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새롭게 밀고 있습니다. 맛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네네. 또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게이들 중에 BL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약간 뭐 저도 막 엄청 즐기는 편까지는 아닌데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약간 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실제 게이들에 대한 인식에 그렇게 오히려 또 방해가 되지 않나? 약간 좀
성소수자 인권에 정말 도움이 되나 이런 장르가 물론 어. 도움이 되려고 만든 장르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BL이 인기가 많아지면 뭐 누군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가시화가 되고 좋아진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 분은? 저희 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저희 둘은 무조건 그렇죠. 오케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게이들이 주변에 동인녀들이 많을 때 동인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인녀들이 많을 때 애칭이죠. 저 네. 맨날 인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자기가 정말 커밍아웃을 하기 편한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 덕분에 커밍아웃하기 편했다라는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강했지만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고 자기 부모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내러티브도 있었고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다만 맞아요. 이제 일본 사회 특성상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사실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굴러가니까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인간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친해져서 그 사람한테만 털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산별적으로 그냥 털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회는 그렇게 좀 굳어져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최근에 아시안 보스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본 분들 그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변한 거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일본도 그 파트너십도 가능해지고 이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정작 그런 인터뷰를 해보면 사회는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하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 덕분에 좀 뭐랄까요 그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시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가시화가 아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저 예전에 트위터에서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전제지만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BL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그림 속 예쁜 남자 둘이 예쁜 사랑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실제 개인은 자기 너무 싫다. 막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일 수가 있구나. 그거 보면서 BL을 좋아한다고 꼭 게이 프렌들리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계획한 것도 뭐 BL을 무조건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안 좋다 얘기하는 이 얘기 아니라 그냥 그쵸? 이런 장르가 있고 그냥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런 장르는 그냥 한 가지의 장르로 좀 그냥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이나 종로 쪽에서 드래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나 뵙는 분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어느 부분이냐면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BL이 대중화가 되는 만큼 일반 분들도 보시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뭐 게이분들이 좀 소비를 하는 장르라서 이게 엄청나게 인식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를 시켜준다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그거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게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이 좀 더 그 예의를 갖추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클럽 같은데 그냥 게이 친구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게이 친구들이 네. 생기거나 네. 뭔가 게이 친구들랑 사귀고 싶어가지고 뭐 클럽에 가시는 그런 그 일반 분들이 오히려 더 뭔가 그런 감성에 젖어가지고 되게 예의가 없거나 뭔가 저희 말로는 끼를 잘못 배운다고 하죠. 그런 경우를 더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BL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BL이 점차 이제 다양한 장르로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남의 연애라는
그 연애 프로그램이 네네. 런칭을 해서 지금 네네. 2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BL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실제 그런 게이분들의 연애를 보실 수 있는 그 장르로서 BL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요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예의가 없는 건가? 저렇게 하면은 좀 괜찮나? 막 좀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떤 팬심으로서 이거를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알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도 되게 엄청 긍정적이고 되게 좀 좋게 뭔가 갖춰서 얘기해 주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나 게이 친구 사귀고 싶어가지고 부딪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 장르로 인해서 저희들에 대한 그런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경우를 더 저는 많이 봤었던 것 같아가지고 대중화로서는 뭔가 많이 대중적이긴 됐지만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그걸 소비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보면은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공부를 분명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물론 모두가 맞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맞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삼식님이 얘기한 지점은 분명히 가시화의 지점에 있어서는 참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할 수 있게 그렇게 뭔가 많이 준비해 오신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야오나 새로 시작하신 라오나 코너가 네. 어떤 의미를 갖는다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네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BL이라는 그 컨텐츠를 다루는 곳은 대부분 다 뭐 영화를 리뷰하신다든지 드라마를 그쵸. 리뷰하신지 하는 곳은 1인 그런 게이로서의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니신 경우 그런 걸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는 목소리만 경우, 나온다거나 네. 목소리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야오나로 컨텐츠를 하는 경우는 뭔가 저희 얼굴을 어쨌든 드래그를 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맞아요. 우리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뭔가 그냥 뭔가 드랙 공연을 하고 되게 드래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은 취향이 있으시네? 이러면서 좀 공감하는 지점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제가 막 보는 컨텐츠들 중에 이제 말로만 하는 컨텐츠보다 뭔가 얼굴을 드러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호감을 느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뭔가 되게 당당하게 뭔가 이 컨텐츠를 소비한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함으로써 댓글에서도 뭔가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자기가 BL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셔가지고 즐거운 표정을 보여드리잖아요. 그 되게 맛이 있다는 그 표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표정을 보고서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보게 되시는 경우도 그 댓글에 보면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점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BL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 목표가 지금 그 컨텐츠를 기획할 때부터 꼬린 지점으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오석 PD랑 같이 그 PD님이랑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레진 코믹스 봄툰에서 광고 받기. 맞아. 그거 봤어요. 첫 타에서 얘기하시는 거 봤어요. 두 번째가 그 BL 드라마나 영화 관련돼서 배우분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대박. 해보고 싶어요. 그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재밌겠다. 그런 이게 BL 장르에 나오시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을 팬미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마 앞에 작가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긴 하시는데 네네. 뭔가 얼굴을 드러내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컨텐츠가 잘 되면. 그러면 공작가 영예계의 장도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네, 이런 살롱 식의- 드립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제가 실제로 리얼로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면서 네. 그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럴 수 그런-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네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BL 막연하게 게이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BL이란 장르랑 실제 그 드래곤 활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뭔가 약간 접점을 만들어낼 코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오나 네. 야오이라고 할 뻔했어요. 야오나 네, 약간, 야오나. 그거를 이제 음. 약간 그 오타쿠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계속 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자, 저희가 이렇게 BL 이야기로 네, 신나게 또 꽃을 피우다 보니 네. 시간이 나갈 시간이 되어서 맞아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우리 저 말 잘했는지 네, 너무 어우,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제가 늘 노파심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네. 어쨌든 BL은 처음에 시작은 좀 별로였을지 모르겠으나 누군가 보시기에 별로였을지 모르겠으나 요즘 들어서는 그런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유명해지거나 인지도가 있으려면은 그 부분이 당연히 희석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게 희석되는 과정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질 거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세상을 바꾼다 혹은 뭐 변화를 시킨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가시화에는 어쨌든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꼭 이런 소비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BL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동감하고 네. 뭔가 그 저희가 어렸을 때 그 BL이랑 컨텐츠를 소비를 하게 됐을 때는 무조건 그 야한 19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청소년인 게이 친구들도 보기에 되게 좋은 장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네요. 아무리 판타지를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청소년은 꿈꾸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꿈을 꾸는 나이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 뭔가 지금 청소년 게이분들 중에 뭐 그 트위터 쪽으로 활동하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클로짓 게이들도 충분히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긍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컨텐츠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대중화가 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씀입니다. 예, BL 작가분들도 아주 많은 창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추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반 청소년들, 청소자가 아닌 청소년들도 연애 드라마 엄청 보면서 크니까. 네, 그렇죠. 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자. 빨리 나가라고 네네네. 하셔서 저희 저희 그럼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방송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재밌으셨으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화요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에는 오늘 BL 했으니까 네. 다음 주 남돌 특집을 특집이에요. 준비했거든요. 네, 그때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네. 다음 방송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